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존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집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그 애들 학군 내에 있는 집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뭐라고 하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 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여기 보시면 퀘벡 스쿨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을 말하는데 막 왜냐면 많은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다가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이 장황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이해하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장황해질 텐데 만약에 이거에 관심이 없거나 이거 상관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서 다른 거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다른 거 관심 있는 분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일단 크게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퀘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어떤 뭐죠? 정치나 교육에 종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그렇죠. 왜냐면 카톨릭 그 스쿨보드가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스쿨보드가 있고 뭐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 또 사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잖아요. 근데 퀘벡은 그 혁명을 통해서 이거를 없앴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이 뭐 카톨릭 또 있었어요. 스쿨보드가. 그럼 그게 다 없애고 언어로만 구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스쿨보드와 불어 스쿨보드 이렇게 두 가지만 남게 됐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립과 공립, 사립과 공립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정부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운영을 어느 정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사립 같은 경우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또 나중에 다른 데서 알아보시고 저는 이제 퀘벡 뭐죠? 공립의 어떤 스쿨보드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디테일 같은 경우에 사실 학교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로 정의하기는 딱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더 자세하게 최대한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교육 시스템은 뭐죠? 여기 유치원이 4세, 5세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조금 퀘벡 스쿨 시스템에서 아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퀘벡은 4살짜리 유치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5살부터 가서 마테넬이라 그래가지고 유치원생을 받아요. 그렇지만 간혹 4살부터 받는 영어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이제 초등학교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에클 1, 시에클 2, 시에클 2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배워요. 그래서 뭐 ABCD, 아베세데, 뭐 새로운 단어,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1학년이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2학년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1학년에 배웠던 거를 반복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배울 내용들을 심화 학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학년 말쯤 돼서 6월달이 되면은 심화 학습한 내용을 살짝 반복을 하면서 3학년 때 배울 새로운 내용들을 이때 다시 알려주게 되세요. 근데 중간중간 당연히 2학년 때 심화 학습을 하면서 학급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들을 첨가해서 더 보여주기도 하고요. 더 뭐라죠? 흥미로운 내용들을 첨가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각각의 학교마다 각각의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돼요. 그렇지만 큰 틀은 1학년 때 1학년에서 first 이 시에클 1에는 뭘 배워야 된다. 시에클 2에는 뭘 해야 된다. 시에클 3에는 뭘 해야 된다. 라는 커리큘럼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영어 스쿨 보드로 가면 조금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금 이게 애매모호해지기도 하고요. 없는 학교도 있기도 하고요. 이래요. 근데 불어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져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그 성취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퀄리티가 굉장히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요.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세컨더리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세컨더리는 또 더 다양해요. 왜냐면 이게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는 학교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 바운더리 안에 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사립은 내가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뭐 당연히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스쿨버스나 이런 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조항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세컨더리 중에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학교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퀄리티가. 그리고 유니버시티 저리 가라로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공부를 굉장히 하려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 퀘벡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이나 이런 인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학생들을 다 말하자면 그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부모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그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별로 공부하는 걸 좀 덜 좋아하고 오히려 활동적인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활동적인 걸 하는 좀 괜찮은 사립으로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또 사립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5,000불 정도? 4,000불, 5,000불이면 이제 사립학교를 갈 수가 있거든요. 퀘벡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공립을 가게 되면은 그 공립에서도 또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학교 내에 아이비 클래스가 있고요. 그냥 일반 그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퍼블릭 그냥 일반 학교 바운더리에 있는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이비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퀘벡에서 인정하는 또 약간 고퀄리티 교육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아이비 반과 아니면 일반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엘레멘터리나 세컨더리 같은 경우엔 퀘벡은 유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을 그 학교에 더 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이제 학부모나 아니면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월반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4학년이지만 내가 5학년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꼭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남았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거냐? 1년을 더 다닌다고 해서 나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친구는 좀 더 뭔가 뭐라죠?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친구가 뭐라 그러죠? 좀 지루하게 되죠. 왜냐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친구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학년은 올라가지 않으면 너무 지루하고 했던 것도 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학습이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학년에서 한 학년 더 머물러 있다가 보면은 거기에 배워야 될 내용들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또 많이 아니까 뭐 자신감도 찾고 이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유급됐다고 계속 유급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유급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부터는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내 자녀가 조금 다른 친구보다 좀 늦게 배운다고 하면은 그런 늦게 좀 배우는 친구들을 서포트하는 또 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정원이 애들 한 대여섯 명에 5-6명에 1명 이렇게 돼서 그 각각의 친구들의 템포를 맞춰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각각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에서 는 또 이런 일도 있죠. 학교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죠? 학교를 꼭 나오지 않고 어덜트 스쿨이라 그래서 그런 학교 과정 같은 거를 가르쳐 주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퀘벡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뭐죠?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막 그냥 학교 안 오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 같이 뭐 이민 온 친구들도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AEP, DEP, ASP라고 그래서 어떤 기술을 배워서 이제 이런 뭐죠? 일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ertificate of Professional Studies, Diploma of Vocational Studies, Certificate of Professional Specialization 이런 것들을 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헤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고치는 정비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때 빨리 배워서 한 1년이면 배녀서 바로 나가서 레이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엔지니어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요리사가 된다거나 이런 것도 요런 시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죠 냉난방기 뭐 기술자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안에 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고등학교 때 빨리 이런 거를 결정하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했다고 해서 그럼 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일처를 잡아서 나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이거를 마치고 내가 해봤더니 나는 이거보다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컬리지라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세잽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세잽에는 이제 유니버시티 가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2년 과정이 있고요. 테크닉 과정이라서 3년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니버시티 2년 과정은 뭐 대학교의 교양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학 가서 알아야 되는 것들, 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테크닉 과정은 말하자면 내가 간호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4년제 유니버시티 간호사를 하는 게 아니라 3년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간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전문대 나온 3년제 여기를 세잽을 나오면 바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5년이지만 간혹가다 이제 12학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는 대학이 달라져요. 여기까지 가면은 세잽은 안 가셔도 되는 거고 그 대신에 대학을 4년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1학년까지 나오고 세잽을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1, 2, 3년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3년만 나오면 학사학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내가 내가 약사를 해요. 그러면 약사는 3년만 나와가지고 약사를 할 수가 없어요. 더 배워야 돼요. 물리치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3년만 해서는 학사학위는 받는데 그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일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석사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실습을 마쳐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또 기본적으로 3년인데 내가 영어를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이 3년만 딱 졸업하면 그냥 학사학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퀘벡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플렉시블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새로운 걸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애클마다 각각의 순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애들이 배우는데 전혀
생각보다 많이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그지만 각각 1학년, 3학년, 5학년 때 아무래도 7학년 이때는 조금 새로운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힘들 수 있는데 잘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액티비티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애들 학교 같은 경우에 5, 6학년이 되면 벌써 밴드부가 있어서 그 밴드 활동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거의 무료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악기 같은 것도 무료로 빌려줘서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선생님들의 열정에 따라서 어떤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들도 너무너무 퀄리티 있게 해서 제가 정말, 아니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뭐 캐나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지 하고 놀랄 만큼 정말 너무너무 잘했었어요.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너무너무 뭐라 그러죠? 학교가 좋다라는 생각을 막 가득 품게 해준 어떤 이런 선생님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첫날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 선생님들의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컴퓨터나 영상을 워낙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애들한테 그거를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거를 에디팅을 해가지고 뭐 보여준다거나 가면, 그 다음에 각각의 애들이 뭐 나와가지고 자기네 커리큘럼을 설명한다거나 막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게 선생님들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냥 파워포인트만 단순히 심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제가 온타리오에서는 그냥 프린트물만 쭉쭉쭉 나눠주는 거예요. 학교에 책이 있긴 한데 가져오지는 거의 않고요. 근데 퀘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그렇게 구비되어 있는 책은 따로 있고요.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집 같은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돈을 주고 이제 한 100불이나 이렇게 돈을 주고 1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사요. 기억에 제가 있을 때는 한 50불, 80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충. 그래서 그 돈을 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애들이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고, 그런 책들을 가지고 이제 학교가 다 끝나면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색깔로 컬러풀하고 애들이 거기에 쓴 거며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뭐라 그러죠? 우리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뭔가 이런 느낌이 막 나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온타리오 오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애들이 그러니까 복사를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컬러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약간 이런 돈을 뭐 안 내요. 그 대신에 그런 것들은 다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선생님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프린트해서 주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퀄리티가 있는 교육을 받는다는 면에서 너무 이제 만족스러웠고, 그 세컨더리 스쿨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처럼 시험을 봐서 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각각 그 지역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진짜 좋은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학교를 나오면 진짜 좋은 아무래도 대학을 가서도 좀 수월한 거야. 세잡을 가서도 수월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거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학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도대체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학교들이 좋은 거야? 뭐 이런 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뭐를 찾아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SCHOOLRAKING 일단 이렇게 해서 딱 치면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여기에요. 자, 여기다가 딱 들어가시면 스쿨 랭킹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퀘벡 같은 경우엔 엘러멘터리는 그 스쿨 랭킹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컨더리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약간 조작 아닌 조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애들을 막 그거를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 얘기들 하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퀘벡은 그렇게 조작 같은 거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당연히 과거에 뭐 풀었던 문제들을 풀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라서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MONTREAL 몬트리올이면 몬트리올 해가지고 딱 치면 네, 지금 이게 라발이네요. 그러면 여기 몬트리올 여기 있죠? 이쪽으로 넘어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색깔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학교도 좋은 학교, 그린으로 돼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이거는 골던에 있는 학교, 4.1 5.9네요. 이런 세컨더리 학교가 없는데. 네, 이렇게.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학교가 점수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 안에 아이비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반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이런 학교들은 좋은 거죠, 말하자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정말 점수가 좋으면 좋은 학교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때도 이제 지역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북쪽으로 가가지고도 확인해 보시면 되죠. 네, 여기도 좋잖아요. 이런 학교도. 이렇게 빨간 학교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뭐 또 빨간색으로 돼 있는 학교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스쿨 랭킹은 퀘벡에서 볼 수가 있고 초등학교는 없다는 거 제가 다시 설명드렸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꼭 이것만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지표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그런 어떤 뭐 학교가 좋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 자녀의 성향이나 그 부모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뭐 집을 알아본다거나 내가 우리 아이의 학교를 알아본다거나 할 때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말했잖아요. 안 좋은 빨간색으로 칠한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뭐 아이비 클래스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학교면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학교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이민자가 너무 많으면 그 뭐죠? 악교이라 그래서 그 뭐죠? 웰컴 스쿨반이 있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또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민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 학교가 안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과거에는 안 좋았던 학교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들어가거나 새로운 액티비티나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학교가 좋아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꼭 그 뭐죠 학교 안에 들어가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것들도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제 몬트리올에 만약에 살게 되면 이쪽에 많이 사세요.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앤디즈라 그러는 지역인데 한인 마켓들도 많이 있고 이제 이런 지역인데 대부분 여기에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다른 지역은 모르시면서도 되게 무서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꼭 왜 여기에 살아야 되냐 오히려 여기가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셔도 좋긴 하지만 이제 또 여기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좀 제약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대부분 영어를 안 쓰고 대부분 불어만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불안이나 무서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넘어가셔도 사실 또 괜찮으세요. 이 뭐죠? 동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좋은데 자리 잡으셔서 자녀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집 사고 정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